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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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네, 오랜만인데. 오늘, 또 이렇게 찍게 된 게, 얼마 전에 제가 영어로 하는 데는 올렸지만은, 그거를 한국어로도 아무래도 한번 다시 또 나누고 싶어서 이번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잖아요. 무척 시끄러워. 제가 참 오래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한 나이긴 한데, 사실 너무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다고 말할 나이도 아니긴 네. 해요. 예. 근데 제 기억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어요. 아마 양 목사님, 저는 뭐 60대 중반이지만 정말 양 목사님 기억에도 그리 많지는 않죠. 없죠. 요즘은 웬만하게 이렇게 재난 뉴스 나도 놀라지가 않죠. 아니 그리고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또 재난 났구나. 아니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 비행기가 몇 대 떨어졌는지 경비행기 포함이긴 하지만은 비행기가 몇 대 떨어졌는지 저는 이제 정말 라스트 카운트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뭐 한국이야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미국의 또 1인자 덕분에 요즘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그 항상 뉴스를 들으면서 다니는데 야, 국제 뉴스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 거는 트럼프.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야, 정말 이렇게 난리일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런 세상을 보다 보니까 참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즘은 더더욱 생각이 나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소위 골수파 신앙인이고 천국지옥 보고 온 체험도 있고 한 신앙인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사실. 네, 제가 알죠. 그죠? 저는 말하자면 좀 현실주의파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이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하는 것에 항상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쪽이지 그렇게 막 종말에 막 많은 이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런 제가 요즘은 정말 요한계시록이 참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면 종말이 현실이에요. 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답이 없고, 정말 종말만이 이게 희망이다. 라는 게 저한테조차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정말 요즘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 새로 생긴 취미가 이렇게 다음 나팔절이 언제인지, 예수님 언제 오신다, 누가 어떻게 추측하는 거 없나, 뭐 그런 거 구글링하고 있어. 이게 제일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예. 위로가 되는 예. 소식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올해가 뭐 가톨릭식으로 하면 희년이고 뭐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희년이 아니고 뭐 이런 말만 보다 보면은 뭐 가톨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오셨으면 맞아요. 그런 생각이 참 들 만큼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정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종말이 현실이 되는 시대라 이거를 말해야만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때를 따라서 말씀을 먹여라. 예. 그랬잖아요. 네. 때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예수님이 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 보면은 이 성경은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재판에 회부하고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끝은 어떤 식으로 온다. 그 형태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약간은 말씀하시지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좀 더 정말 많이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그걸 많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참 특히 소위 이제 마지막 이 세계 정부라고 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 소위 이 짐승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여기 이걸 보면은 참 생각나는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법을 막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국제법이었거든요. 왜냐면 국제법 교수님 참 좋았어요. 재밌고 좋고 사람도 좋고 이랬는데,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제가 처음 국제법 1을 들을 때는 사회복지학과 학생 신분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굉장히 잘 줬어요. 근데 국제법 2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법대로 전과한 다음에 법대생 신분으로 들었거든요. 점수를 엄청 짜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법대생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국제법을 할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국제법을 하시면서 이 국제법이라는 거는 사실 국제적인 어떤 통일된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국제법은 조약과 관습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현재 국제법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호주와 한국 사이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 다르고, 호주와 중국 사이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각자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통제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국제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국제법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언젠가는 정말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세계는 하나의 단일된 세계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방향으로 간다. 세계는, 국제법은.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야 질서가 있지. 예.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 정부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게 가능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이 전 세계 각 나라들이 그거를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면은 각 나라들이 양보해 내지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주권을 포기해야 돼. 그렇죠.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없지. 네, 나라라는 개념을 진짜 포기해야 돼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끽 해봐야 여기식으로 말하자면 주정부 그렇지. 정도 되는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를 격하하는 그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이 국제법이 이 성립이 다 조약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각 나라의 주권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저 아프리카 최고 못 사는 소말리아하고 최고 잘 사는 미국하고 주권은 똑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간의 협상에, 물론 협상장에 들어가서 이제 좀 협상 내용은 각자 가진 국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양보하고 적게 양보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소말리아를 무조건 무력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내정 간섭이 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이 세계 정부가 성립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정부가 이렇게 딱 서서 각 나라들 보고, 야, 이 나라는 저거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지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주권이 있는 한은. 그렇죠. 근데 이 세계 정부를 그럼 만들려고 하면은 각 나라가 주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국제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필귀정이라는 식으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도 아니었어. 한때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믿었다고 하시더라고. 자기 별명이 전도사였대. 근데 좀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좀 막 넘어가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약간 이쪽으로 넘어가신 그때 그분이 나이가 한 40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정도였어요. 뭐내 나이랑 비슷하겠네. 예, 40대 내지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40대 내지는 많이 되시면 50대 그 그러니까 정도였을 그분이 것 지금 같은데. 보고 있겠네 세상을. 그렇죠. 그래 가는구나. 예. 그 길로. 그래서 참 놀랐는데 근데 이렇게 요즘 정말 세계를 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구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한 국가 내에서와는 달리 이 국제사회는 딱 하나의 어떤 권력의 정점, 딱 위에서 이렇게 다 명령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야.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더 난리와 난리야.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정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비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 힘센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고 뭐 그 정도밖에는 못해.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왜냐면은 러시아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러시아가 사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좀 그나마 약한 나라였으면은 벌써 총 맞고 뒤졌을 건데 푸틴이 약한 나라도 아니라서 미국이 또 그렇게 바로 암살해버리기에는 미국도 위험 부담이 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저 희한한 전쟁이 저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 정말 온고잉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국제 전쟁, 한 나라의 내전 말고 진행 중인 국제 전쟁만 제가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것만 한 서너 개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진행 중이죠. 이스라엘 가자 전쟁, 하마스 전쟁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하마스가 어제 정오까지 인지를 안 풀면은 다시 이제 시작한다 막 이랬었는데. 3명부터 풀었어. 풀었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휴전이 돼 있긴 한데 그건 정말 뭐 언제까지 갈지 하나님만 아시는 노릇인 거고. 끝이 안 보여요. 예, 그 와중에 또 저 트럼프 씨는 가자 주민 200만 명을 다 어디 딴 데로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것도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 200만 명이 각 다른 나라로 흩어지면은 이거는 자칫하면은 200만 테러리스트를 전 세계에 흩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도 받겠다 하니까 네. 일본이 받는데 한국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러를 이제 온데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거는 강제 이주에 해당하는 건데 강제 이주도 인종 청소의 한 형태거든요. 그럼 인종 청소를 당했다고 자기들은 여길 텐데 당한 거 맞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그 분을 어디다 풀겠냐고. 그 간 나라에 풀죠. 그러니까요. 너희가 왜 나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이스라엘 가자 조기서만 저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탄이 다 터지게 되는 와. 겁니다. 자살 폭탄 막. 예, 골치 아파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게 진정한 난리와 난리가 아닐까. 예, 뭐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저런 데서는 온고잉 하고 있는 전쟁 많습니다. 콩고도 지금 계속 난리 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단 내전도 계속 진행 중이고. 맞아, 아프리카는 항상. 예. 근데 그 아프리카 내전은 특히 콩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전으로 안 끝나는 게 콩고가 지금 내전이 자칫하면은 3차 내전으로 번지거든요. 1차 콩고 내전, 2차 콩고 내전 크게 두 번 있었어요. 특히 2차 콩고 내전 굉장히 크고 길게 갔는데 왜냐면은 2차 콩고 내전은 별명이 아프리카 대전입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끼어들다시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보면 아시지만은 콩고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중앙에 이따시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한의 한 23배라고 하니까 한 호주 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죠? 호주 반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많고 얘가 이러다 보니 자원은 많은데 나라가 또 소위 호구야. 정부가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각 옆에 있는 나라들 멀리는 서구 열강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까지 다 막 은근히 서포트하고 뒷줄을 대면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 자원을.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볼까 해서 이 편 서포트하고 저 편 서포트하고 그렇게 해서 십몇 년을 갔던 게 시리아 내전 아니었습니까? 자원이 없어야 돼. 시리아 같은 경우는 자원도 아니에요. 거기는 석유 낮이었나? 석유도 석유지만 거기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안 놔도 거기는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였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름만 내전이지 사실 까고 보면은 국제전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계가 시끌시끌한데 근데 제가 지금 이 말한 것들 중에 그 어느 것에도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군 아예 들어가지고 유엔군이 뭐야? 유엔에서 이거 협정도 안 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동네 깡패가 이 불쌍한 애 하나 두드리 패는데 전부 다 왜 그러노 때리지 마라 말만 하지. 네, 왜냐면 못 보여주는 거야. 동네 깡패가 저 대통령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럼 자기까지 이렇게 네.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유엔이 뭐 협정 무슨 발표도 못 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유엔 무용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뭐 하는 기관이냐 없애라 차라리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게 그래가 국제 연맹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1차 대전. 예.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국제연맹이 정말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인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공부했었지만은 1차 대전 이후에 유엔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국제기관이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 생긴 유엔의 소위 전신에 해당하는 기구가 국제연맹이었잖아요. 그때 1차 대전 사실 2차 대전도 끔찍했지만은 1차 대전이 그야말로 정말 여러 나라가 들어가서 사람이 천만 단위로 죽어나간 대전이었기 때문에 첫 대전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 서구 열강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대전이. 그래서 이런 일을 다시 없게 하자 해서 이제 끝나면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출발할 때부터 힘이 없었어. 왜냐면은 만들 때부터 미국이 하자 해놓고 미국이 획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제일 힘 있는 나라가 획 빠져버리니까 그야말로 힘없는 유럽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긴 했지만은 그 다른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전부 다 지금 1차 대전에 천만 단위로 다 달려나간 나라들인데 뭐 국제연맹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미국이 딱 보니까 자기가 투자해야 되겠으니까. 예. 아유, 안 해. 아마 그때 대통령도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었나고 싶은데 그래서 맞아요. 미국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자칫하면 저것들 다 먹여 살려야겠다. 봉이야. 나 봉 잡히겠는데 나 봉 안 잡힐래. 이러고 빠져버렸어. 그래.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힘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삐쩍은 개살구 유명무실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무실 국제기관이 돼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었어. 국제 그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위에 어떤 강력한 그런 그 정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정부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어떤 협의체 기관이라도 돈과 군인이 있어야 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맞아요. 돈과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정치는 돈과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국제연맹은 둘 다 없었어.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미국이 그나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휙 빠졌어. 다른 서구 열강들 뭐 그 당시 다 전쟁하느라 빈털터리에 사람 다 죽고 했는데 누가 돈과 군인을 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국제연맹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힘없는 빈깡통에 불과했어요. 그 이런 게 그냥 이름만 차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그 1차 대전 끝나고 조금 있다가 대공황 터졌잖아요. 대공황이 터지면서 막 힘들어지니까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독일이었잖아요. 1차 대전 그 하고 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대공황까지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독일이 그냥 악에 바치잖아. 히틀러가 나왔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씨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살고 보자. 좀 뭐 미친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걸 따라갈래.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정말 참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긴 비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네. 리더십을 그런 사람들이 마구 등장하는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권이 등장을 해도 이 국제연맹이 뭘 할 수가 없었어.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뭐 이 정도 말밖에 못 하는 거지. 닥치고 있으세요.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는 닥치고 있으세요 하고는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뭐 꽝 일으킨 거죠. 세계 2차 대전을.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에 세계 1차 대전에 2천만이 죽었거든요. 세계 2차 대전에 5천만이 죽었습니다. 오. 2배 넘게 죽었어요. 세계 2차 대전에서 비공식이지만은 소련이 낸 사상자만 2천만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2차 대전은 정말 끔찍했는데 이제 이런 끔찍한 거를 그래서 두 번째 겪으니까 미국도 정말 야 내가 빠져가 될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한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엔이거든요. 유엔이 이제 국제연맹에 한번 실패 사례를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좀 돈하고 정말 군인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파워를. 예. 그래서 현재 유엔은 약간 힘이 있어요. 많이 힘이 있진 않아. 약간 있어. 유엔 그 돈이 있잖아요. 미국이 돈도 내고 뭐 세계적으로도 유엔 회비 내고. 본부가 미국이죠. 예. 회비도 내고 보조금도 내고 막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유엔 이런 거 자체가 돈이 있고 그리고 소위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평화만 유지하지. 예, 잘 모르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평화유지군입니다. 얘네는 가서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서 그 갈등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싸움하면 이제 가갖고 막 패 갖고 말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조용히 예,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평화유지군은 말하자면은 한 나라에서 좀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그렇지. 국제 경찰. 그렇죠. 국제 경찰인 거죠. 약간의. 그 정도로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왔어. 통제가 되어 왔어. 근데 이제 한 70년 이래 지나가니까 이 이제 소위 상임이사국이라는 저쪽에서 미친 나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러시아 미쳤고 그 다음 중국도 안 미친 척하고 있지만 미쳐 있는 거 뻔히 아는 거고 이제 요즘은 보면은 미국도 과연 안 미쳤다고 말을 해줘야 할지.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 미치면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사법부가 이상하니까 나라가 안 되잖아. 그렇죠. 최고 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네. 정확하게 안 해주면 그냥 그 사회는 끝나는 제가 거예요. 말하지만은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을 공부할 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어느 사회나 법이 미치면 그 사회는 끝난다. 근데 지금 이 국제 사회를 보면은 그나마 약간 있던 법 서로 간에 이렇게 지키던 암묵적으로 지키던 룰들을 이제 무시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가던 이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보이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힘없는 국제연맹이 탄생을 했어. 힘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하나 탄생을 하긴 했어. 근데 2차
그랬는데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2차 대전이 벌어졌어. 2차 대전이 끝나고는 야 힘이 너무 없다. 이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힘 있는 유엔이 등장했어. 자 문제 만약에 3차 대전이 터진다. 조금 힘 있으니까 3차 대전이 나죠. 예, 3차 대전이 터진다. 그럼 뭐가 등장할까요?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이 있는 세계 정부가 등장- 단일 정부가 들어서야 되죠. 당연히 등장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아인슈타인도 말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류가 세계 3차 대전에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4차 대전에서는 분명히 돌과 나무를 들고 싸울 것이다. 제가 봤을 때 나무는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맞아요. 나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돌과 쓰레기로. 그만큼 지금 그래서 3차 대전이 터지면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3차 대전이 터진다. 그러면 정말 높은 확률로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죠? 왜냐면 지금 당장 통제가 안 되는 러시아니 중국이니 하는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무슨 기사를 봤는데 독일 국방부 장관인가 군사 뭐 학자인가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10년 내에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을 예상해야 된다. 러시아와 큰 전쟁을 붙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 중에 하나가 고로 독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아 독일이 아직 핵이 없구나. 없죠. 독일은 패전국인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커뮤니티였는데 그 커뮤니티의 댓글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거기에서 독일 별명이 그거거든요. 세계 대전 개최권을 가진 나라라고. 독일은 세계 대전 개최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세계 대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나라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야 세계 대전 개최권 가진 나라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무게가 남다릅니다. 진짜. 독일 사실 그래서 독일이 국방 뭐 미국이 독일이나 프랑스 보고 국방비 더 써라 특히 독일 보고 국방비 더 써라 막 자꾸 그랬지만은 독일이 일부러 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독일이 무장하는 거를 다른 유럽 주변 나라들이 특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불안하지. 딱히 좋아하진 않는다고. 맞아. 왜냐면은 너무 심하게 당한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독일이 나름 좋은 핑계도 되고 아니 우리가 무장 정말 해도 괜찮겠어요. 아이 오케이. 안 하는 게 저쪽은 원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군사 비용 안 쓰고 우린 복지에 쓸게요 이러면서 경제만 발전. 예, 막 잘 썼는데 이제는 독일 스스로도 아이 그렇게가 안 되겠다. 이거 뭐 세계 대전 개최권을 가졌단 말건 간에 우리도 심지어 핵무장을 해야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저러니까. 예. 그럼 근데 독일이 그 정도 말할 것 같으면은 대만, 한국, 일본은 벌써 전에 그 말 나옵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독일은 솔직히 대만, 한국, 일본에 비하면은 위험에서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독일과 이 러시아 사이에는 그래도 동유럽 나라들이 있잖아. 일단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1차 방패선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폴란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이탈리아도 있고 조그만 동유럽 국가들, 발칸반도 그거 국가들 다 먹어야 이제. 그걸 다 먹어야 독일에 와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래도 소위 안전거리가 좀 있어. 러시아하고 그런데 자기네 독일이 사이에. 저런 거를 느끼. 독일이 저 정도 위협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만 같은 경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맞아.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바로 미친. 바로 위에 머리 핵가지고 위에 예. 정말 세계에서 미친놈 1위를 1위. 예. 아마 몇십 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놈이 있고 뭐 일본도 솔직히 그리 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저 정도 위협을 느껴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은 한국, 일본, 대만은 당연히 지금 이미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라는 목소리 비율이 꽤 높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아티클도 봤었는데 세계적인 군사 학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핵을 아마 이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들 10개인가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한국이 4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위가 다 미친 놈들이니까
벌써부터 수천 개 갖고 있다.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 없다 말 안 하지만은 갖고 있는 거 다 알아. 미국도 다 그냥 묵가해 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근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국, 일본, 대만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럼 다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한 나라들 전부 다 핵 다 빠르면 6개월 안에 다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안 가지고 있었냐? 미국이 지켜줄게. 왜 미국이 괜찮아 우리가 해줄게. 음. 그럼 한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야 괜찮아 너희 땅에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미군도 있는데 미국을 친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핵 잔뜩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말 맞네. 우리는 굳이 뭐 괜히 핵 개발하는데 돈 쓸 필요 없고 뭐 꿀이나 빨지 뭐 이러면서 있었던 건데 요즘 미국이 하는 걸 보면은 저걸 믿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다르잖아요. 왜? 그러면은 핵무장 하자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제 다 핵이 막 중구난방하게 되면은 어디선가 하나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네. 막 많이 나오다 보면은 어디 밀수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상한 놈 손에 결국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에 피스메이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핵무기 10개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두렵지 않다. 핵무기 1개를 원하는 사람이 두렵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가방 메고 들어가서 터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장 뭐 하마스가 핵 있다. 이스라엘이 안 터뜨리겠어요? 네. 아마 터뜨리겠다고 줄 서는 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말 핵전쟁인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가 정말 끔찍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정부들이 우리 주권 양보할게. 세계 정부 만듭시다. 강력한 세계 정부 만듭시다. 그 정부가 각 나라에 명하는 대로 각 나라들은 무조건 군말 없이 하기. 그렇게 조약을 안 찍겠어요. 당연히 찍어야 살지. 그죠. 안 찍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나라 없애고 볼 것 같은데. 그거 다 없애야지. 4차 핵전쟁 또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이 모든 나라를 다 컨트롤할 이 세계 정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 정부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정부. 네, 적그리스도 정부인데 이게 참 과연 어느 나라 어떤 정부가 그렇게 다 정말 완벽하게 이 각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나라도 없고. 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결국은 불가능한 일일 거야.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합의할 수도 없고. 네, 누가 예를 들어서 미국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다 하자는 대로 하자.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 러시아가 동의하겠어? 중국이 동의하겠어? 그걸? 절대 안 하지. 그렇다고 중국이 그럼 하자는 대로 하자. 미국이 동의하겠어요? 한국도 안 하려고.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럼 각 나라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어느 구성체를 만들자. 그럼 그 구성체 안에서 백날 싸우다가 다 가요. 시간 다 가요. 그 구성체에 또 돈과 그 강력한 네.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그거 있고. 누가 줄 거예요? 네. 게다가 그 구성체 안에서 그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구성체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협의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 그럼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 정부라는 거는 결국은 환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저는 더 이상 그게 환타지가 아니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왜? AI가 나왔어. 맞아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게 튀어나왔어. AI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요즘. 네, 요즘 특히 당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만 해도 AI가 전쟁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한국 사태도 그 챗 뭐 있잖아요. GPT, 예. 거기 물어봤다 하더라고. 오. 결과는 내가 안 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그러니까요. 그게 더 공정하다. 모두 다 어그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AI는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살아온 인간을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해. 왜냐면 이거 다 합쳐 있으니까. 다 넣어놨잖아요. 다 넣어놨잖아. 모든 걸 다 넣어놨잖아요. 다 넣어놔서 지가 그거를 다 유기적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어느 누군가의 편견에 잡히거나 어떤 뭐 누군가를 편들거나 이럴 가능성 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뭐 왜 그러겠어? 왜? 일단 감정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처럼 뭐 이기적인 지 욕심이 있는 있는 것도 것도 아니고 응. 저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정하게 현명한 완벽한 판단을 내리고 완벽한 이 그렇지. 묘수를 항상 내놓을 수 있는 그걸 만들고 존재란 말이야. 있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AI가 딱 완성이 되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것만이 그래. 갈 길이다. 그래. 우리 이 AI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자. 그렇지. 공평하게. 인간은 우리가 정말 많이도 트라이 해봤잖아. 음. 근데 다 실패했어. 심지어 정말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요즘 민주주의 다 실패하고 있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지금 저 난리죠. 민주주의의 대가 트럼프 가지고 뭐 그린란드도 내 거다, 뭐도 내 바나마도. 거다, 가자도 내 리조트 할 거다, 뭐 돈 안 준다, 내 거 할 거야 그냥. 나 푸틴하고 별 다른 걸 못 느끼겠어. 요즘은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나눠 먹게 하는 것 같아. 네. 네 이거 우크라이나 먹어라, 나 이거 과자 먹을게,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지만은 저 페이스대로 가면은 중국도 이제 대만 손 먹고. 것 같아. 응. 중국이 그럼 우리 대만 먹을 테니까 뭐 다른 거 우리가 용인해 줄게요. 응. 이렇게 대만 할 거 아니에요. 먹고 북한 먹고 뭐 대강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남아 먹고 네. 베트남 먹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민주주의도 정말 이렇게 실패한다는 게 지금 눈에 딱 보이고 있으니까. 왜냐면 민주주의야말로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보다 원리는 완전히 이기주의잖아요. 맞아요. 민주주의 사실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그렇지. 정말 그 이기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애거든요. 같이 갈 수밖에 예, 없죠. 2인 삼각이에요. 자유 경제를 해야 돼. 예, 2인 삼각이에요. 걔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애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조금 체면을 차리고 조금 도덕을 차리고 약간 하는 척이라도 했어. 끝으로나마.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조금 내가 좀 손해를 보지만 그래 내 체면상 그 정도 손해를 보지 뭐 맞아. 이런 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 이상 그것도 없어. 체면이고 나발이고 손해 1도 안 보려고 그래 다들. 그럼요. 왜냐면 나도 저 닭을 키우는데 닭이 이렇게 사료가 많을 때는 안 싸워요. 근데 사료가 다 떨어져 가잖아요. 주워 먹다가. 그러면 이제 큰 놈이 작은 놈 막 쫓아요. 니 그만 먹어라. 그걸 지 혼자 먹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구가 자꾸 살기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자기도 살기 힘들다는 소리야. 힘들죠. 예. 그래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정말 한다고 해본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인간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답이 없어요. 결론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AI로 가자.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눈에 불 보듯이 보여. 그 길밖에 없어요. 네. 사실. 근데 그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 AI가 짐승 정부가 될 거다. 그게 이제 함정인 거죠. 예,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단언 이제 그렇죠. 궁극적인 함정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이제 그러면은 민주주의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서 AI에 전권을 다 주면서 우리가 무조건 네 말 다 들을게. 라고 AI는 뭐 스스로 막 또 다 예. 개발하고. 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철권 통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철권 통치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철권 통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뭐 편을 들어준다거나 누구 하나를 특별히 이롭게 해준다거나 나는 그럴 일 없다. 왜? 나는 AI니까. 나는 이기심도 없고 나는 욕심도 없고 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완벽하게 평등한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너희 인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완벽한 공산주의. 그렇죠.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렇죠.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 올라가면 지도 결국은 자본주의 같이 독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작동을 안 하는 건데 AI는 공산주의를 할 수 있어. 그렇지. AI는 이기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AI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완벽한 공산주의 철권 통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말이 되잖아.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도 다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찍을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IQ가 좋은 사람들이 다 정보를 막 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다 AI에 정보를 넣잖아요. 그리고 AI에게 새로운 정보도 지가 막 다 스스로 그 배울 수 있는 능력까지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이제 사람이 더 이상 AI 개발할 필요도 없고 지 스스로 사람이 IQ가 400이라 해도 AI는 4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10만도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지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까먹잖아요. 또 죽고. 근데 AI는 계속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완전한 천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아티클에서 읽었는데 그거를 자가 발전하는 AI다라고 그렇지. 말을 하더라고요. AI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자꾸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제 더득한 AI. 그래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게 자가 발전형 AI인데 그 아티클을 쓴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 기자라기보다 이제 그런 학자죠. 그 AI 그 학자가 내가 봤을 때 이런 자가 발전형 AI는 일단 이게 한번 딱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인류가 할 게 없어. 그렇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거 하나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AI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발전시킬 수 있어. 자기 데이터 방식을 더 늘리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계속 더 연구해서 스스로 더 연구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그런 자가 발전형 AI가 자신이 볼 때는 아마 2027년까지는 나올 거다. 난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 맥시멈으로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2027년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있죠. 없진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미 거의 다 됐을 수도 있어. 다 됐는데 이제 조금 예, 이렇게 손보고 있다거나 테스트를 시행착오를 예, 트라이얼을 해보고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AI가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완벽한 공산주의식 철권 통치를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지. 라고 다 할 거라고. 협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협조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고. AI가 그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머스크가 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박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 칩 박아가지고 이렇게 다 컴퓨터하고 연결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는 말이 그 칩을 박은 모든 사람이 다 박아야 된다. 머스크가 그렇게 인터뷰했거든요. 그 이유는 AI가 자꾸 발전하면 인간이 AI보다 바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칩을 박아가 AI보다 더 영리해지고 AI를 대항하기 위해서 다 칩을 박아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 칩을 박은 사람은 다 AI하고 교통이 되니까 AI가 도로 지배해보잖아요. 당연하죠. AI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 AI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확률 그냥 제로라고 하는 게 근데 속편해요. 머스크가 내가 볼 때는 몰라서 하는 소린지 알고 반대로 말하는 소린지 아이고, 의심스러워. 아이고 그렇게 바보는 아닐 것 그분이 같은데. 몰라서 내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걸 박는 이유가 지금 겉으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뭐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컴퓨터에 그 신호를 보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그런 거를 실험하고 있다 하잖아요. 과학자들이나 특히 윤리학자들이 많이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반대로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컴퓨터에 명령할 수 있다면 반대로 컴퓨터가 나한테 뭘 집어넣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니? 당연하죠. 상호 교환인데. 예. 왜 불가능하겠어 그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컴퓨터가 그거 훨씬 더 잘하죠. 잘하지. 전공인데. 예. 인간은 그나마 유기체고 이거는 칩은 무기체. 벌써 IQ가 차이 나잖아요. 예. 컴퓨터는 얘 시스템이 같아. 네. 똑같은 제로 원 시스템이야.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는 인간이 AI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박는 순간 솔직히 인간이 AI 수화로 들어간다는 게 오히려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말로는 자기가 그 무슨 이제 영어를 배운다든지 열심히 그 사람 공부를 하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컴퓨터가
AI가 다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칩을 박은 자식과 안 박은 자식은 엄청나게 IQ가 차이 난다. 당연하죠. 그러면 안 박으면 바보 된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내 자식이 경쟁에서 처지는 걸 누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놀랍지 않게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소위 짐승의 수라고 하는 육육이잖아요. 예, 오른손 내지는 이마에 박는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 무슨 바코드다, 무슨 표식이다, 뭐 온갖 그 추측을 많이 했지만은 요즘 딱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세계 정부는 AI 정부에 박는 건 칩이겠구나. 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AI가 교통하는 칩이. 예, 교통하는 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 요한계시록과 그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면은 이제 끝이다.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진다. 왜냐면은 그걸 받으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사라졌다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컴퓨터에 의해 이제 지배받는 상태가 되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없죠. 네. AI가 이제 자기의 그 컨트롤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더 이상 내가 만든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고 쳐줘야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영혼이 없는 거고 네. 어디까지나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를 먹고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 666인 거예요. 맞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인간은 그래서 진짜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은 순간부터 세상 많은 학자들은 인류가 점점점 발전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가 이 세상에 정말 매니저로 창조되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딱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성령으로 되는 교통이 딱 끊기고 영혼이 죽고. 예, 거기서부터 점점점 수렁으로 치닫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지 하면서 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지금 그렇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육체만 있은 게 아니고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니까 육체가 되었다. 이건 한마디로 짐승이 되었다. 그거거든요. 고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구원할래야 할 수가 없어. 없어요. 이건 구원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쯤 되면은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쭉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뭐 말이 길었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정말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런저런 옛날에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참 뭐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읽는 것도 참 무서운 이런 책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과학이 그만큼 안 예, 발달했으니까. 알쏭달쏭한 이런 느낌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눈에 다 보일 만큼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AI. 지금 저희가 한 말 중에 뉴스에 안 나온 거 없어요. 아니 전부 다 뉴스에 다 지금 나와. 여기 호주에도 AI가 AI 학교가 이제 실험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며칠 전에 뉴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들이 이번에도 막 선생이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선생도 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렇죠.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이 나올 거고 이런 사고를 당하기 싫으니까 부모가 뭐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 갈래? AI가 가르치는 학교 갈라고. AI가 가르치는 학교가 안전하냐? AI가 뭐 사람 죽이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AI가 훨씬 잘 가르치겠죠. 잘 가르치고 그 학생의 딱 눈높이에 맞춰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은 분야에서부터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학교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거 잘 되네. 그러면은 우리 지방 정부도 한번 이렇게 그렇지. 해볼까? 그렇지. 지방 정부 한번 해보고. 지방 헌법재판소도 AI로 할까? 그 이상한 재판관들이 있다던데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AI가 발전되면은 제일 먼저 갈아치워질 그 직업 1순위 사법부. 중에 하나가 판관이더라고요. 그렇네. 왜냐면은 저도 동의하는 게. 그건 동의해요. 진짜. 예, 왜냐면은 판사들이 아무리 법을 잘 알고 있다 한들 법전 전체를 다 외우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예.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에 예.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죠. 예, 왜냐면은 법 조문이라는 게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특히 한국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같은 법 조문을 넣고도 전혀 다른 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잘 들지만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는 걸 실행에 옮겼어. 근데 내가 밤이 어두워가지고 잘못 보고 B라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B가 A인 줄 알고 B를 죽인 그런 거야. 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한국에서 법학계에서 학설과 판례 이 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가. 학설은 이 경우는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중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죽이려고 한 건 A였잖아. 나는 B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근데 나는 결론적으로 나는 B를 죽였고 A는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는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이건 액시던트, 실수로 죽인 거야. 사고로 죽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교통사고처럼 B에 대한 과실치사 두 개가 중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말도 되네. 예. 근데 법원 입장은 네가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이야 그냥. 그것도 말 되네.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다른 점은 그냥 살인죄가 되느냐 살인미수와 과실치사가 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당연하죠. 예. 살인 기수면은 일단 5년 이하의 징역은 절대 못 때리거든요. 이거는 머더고 이거는 액시던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얘가 형이 가볍습니다. 과실치사 플러스 살인 미수되는 게. 얘가 형이 가볍기 때문에 보통 그래요. 이제 학자들은 조금 형을 가볍게 하는 쪽을 선호를 하고 법원은 형을 무겁게 하는 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을 죽일 의도로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이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한국 대법원 입장이에요. 근데 한국은 판례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파리 지방법원 판사가 나는 대법원 판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니는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중합으로 판결을 한다 라고 판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법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판례는 공권력이 없어. 판례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형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이 의외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특히 한국 보면은 야 진짜 다 법 안에서 희한한 짓 다 하는 예,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느 판사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슨 로또 뽑기도 아니고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여기서 법을 배울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사는 실수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법조인은 실수하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 인생 조지지. 인생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법조인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 그런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을 아무한테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고 싶겠냐고. 그러면은 피해 당사자로서는 나 AI에 좀 맡기면 안 될까요 이거? AI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겠냐고. 그럼 나도 이제 그거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 세계가 다 그러겠지. 예, 그러면은 막 계속 얘기가 길어졌지만은 그럼 지금 뭐 스쿨에서 AI 적용해보고 잘 되면 이제 그게 좀 더 큰 분야에서 적용해보고 차츰 적용 분야를 아마 늘려가서 불붙듯이 빨리 그렇게 됐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전 세계가 우리 하나의 통합된 AI를 만들자 해서 이걸로 이제 다 합시다
그러면 AI가 하나의 통합된 중앙 AI가 딱 들어서는 순간 이 밑에 작은 AI들은 이미 많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AI들과 이 중앙 AI가 쫙 연결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는 그대로 AI가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음. 사람이 침만 맞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이것을 사탄이 5분 전에 온다고 종말에 선수를 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에서 똑같이 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칩이 아니고 성령으로 영으로. 예,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고 음. 성령으로 생각이 정말 다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정말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렇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예, 그렇기 로마서 때문에 8장.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실 때에 우리가 성령에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하는 것을 사탄은 시스템 칩을 박아가 다 하는 거야 지금. 컴퓨터로 하는 거야. 예. 사탄은 원래 흉내밖에 못 내잖아. 그렇죠. 근데 그 길을 지금 인류가 이때까지 달려왔고 이제 그야말로 그 꼬린 지점이 이제 아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꼴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인간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 빼고는 이 길밖에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말 시간이 다 됐을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 연결돼야 됩니다. 세상이 시끄럽지만은 이 뭐 세상을 뭐 그렇다고 뭐 데모를 하고 뭐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실 때 이 세상이 이제 그런 미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미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빼냅니다. 자기 자식들을. 그렇죠. 미국도 전쟁 나가요. 다 미국 시민부터 빼내잖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그 보는 이런 그런 전쟁 군사 이런 관련 커뮤니티에서 농담 삼아서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미국이 자국민 나와라 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식을 빼낸다고. 네, 마지막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빼내실 때 가야 우리는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칩으로 연결돼. 골치 아픕니다. 성령으로 묶이느냐 칩으로 묶이느냐 네. 이 양자택일이 네. 되는 거예요. 그때 못 가면은 정말 칩을 받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해야 돼요. 근데 숨겨. 예, 여기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물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다 죽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상상해 보면 미리 다 스스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AI가 안 받는 것들은 뭐야? 저것들은 없애야 되겠어. 그렇죠. 그럼 다들 없애야 돼 저것들은. 다 동의할 것 같아. 맞네. 그죠. 안 그러면 세상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데 네. 저것들 뭐야? 저것들은 AI가 죽여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통제가 안 되니까. AI와 다 연결돼 있으니까 AI의 생각을 다 공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그래 이렇게. 저런 거는 우리 사회에 있으면 안 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은 탈출구는 그렇죠. 하나님과 성령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정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날마다 네. 순간마다 체크해야 돼. 그거를 항상 체크하면서 사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이게 분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무리예요. 맞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정말 항상 그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참 굴러가는 또는 크럼블 부스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라 그 멸망하는 성 바빌론에서 나와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 성령님이 가실 때 우리도 갑니다. 맞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저와- 순간 우리가 네. 그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영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빛의 속도로 변화돼서 간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를 매 순간순간 자기가 준비하고 체크하는 맞아요. 것이 그냥 포인트예요. 삶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 순간을 위해서 그렇죠.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뭐 운동선수들 그렇게 말해. 맞아. 김연아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한 번 비상하기 위해 1000번 뛴다고. 그러니까.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음. 인생은 살잖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의 한 순간은 그 순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내 개인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네. 지금으로서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 자신의 자식들을 확 빼내가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은 자도 그때 변화돼가 예. 먼저 간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던 살아있던 단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순간을 준비하는 것만이 모든 삶의 이유예요. 이유고 전부예요. 예, 목적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분들 항상 준비하고 정말 어쩌면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올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고 성령에 항상 매여 있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